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전국 대학노조 신성대지부가 신성대 자본의 불법 행위와 폭언과 갑질을 고발한다는 이름하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회견이 끝난 후에 신성대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전국 대학노조 신성대 지부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 대학노조 신성대 지부는 신성대학교 내부에서 학내 민주화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힘과 사회적 통념에 기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언을 맡은 박인기 대학노조 신성대 지부장은 신성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대학의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떠난 외부 출장에서 대학 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구성원들이 출장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달 장학기금과 불이익 돕기라는 명목으로 원천 징수를 당했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 30분으로 지정한 후 마지막 30분은 이름만 체력 단련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근무하며 체육활동 없이 고정적인 연장 근로를 했다는 등 신성대의 불법 행위를 설명하며 그 고발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채용 단계에서부터 사기치고 노동자들 후려친 것이 지금 신성대학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노동부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대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법한 사항들, 비인간적인 사항들, 이러한 갑질에 대해서 근절되지 않고서는 대학의 학내 민주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업 비리 근절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도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함께 참여해 400일을 넘게 굴뚝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주식회사 파인텍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국 대학노조 신성대 지부는 신성대 자본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며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인사관리의 허술함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지적이 이어졌고 시정과 개선을 위한 제안이 오고 갔는데요.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 돌입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6개 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당진시의회는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감사에서는 인사관리의 허술함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상현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 공무원의 친인척이 특정 연도에 많았던 점을 들어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가 허술하다고 말했고, 이종윤 의원 역시 3년 동안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정책개발 담당관 부서가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 인구 유입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정상영 의원은 당진시의 인구 유입이 어려운 요인이 교육 문화시설 부족과 미흡한 의료 서비스라고 말하며 최근 서울대병원 유치로 바쁜 서산과 비교해 당진시의 지지부진한 행정력을 비판했습니다. 또 임종옥 의원은 당진이 주민자치 선도도시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주민 간 갈등이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성공적인 주민자치 활동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선재 자치행정국장은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교육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고 주민자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감사에서는 얼마 전 발생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 수증기 유출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조상현 의원은 당진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재난 문자에는 대피 요령이 없었다며
산업단지가 많은 만큼 당진시만의 긴급재난 문자 발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감사에서는 최연숙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전입금 사용 지침과 매뉴얼이 없는 것을 꼬집었고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지침이나 회계감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조상현 의원은 2015년 당진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언어장애 어린이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애 교체나 시설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현재 시설장에 대해 조치 및 개선 명령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감사에서는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임대료의 경우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5% 이내로 책정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현재 당진 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현 의원은 임대료가 과다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아닌 다른 운영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시설 개선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열띤 행정감사로 시간 관계상 여성가족과 소관감사 중 중단됐습니다. 양기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남은 행정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이 부여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정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제대로 잘 되었는지 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개선점인지 잘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추진 현황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진솔하게 알려드리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당진 시정이 개선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진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제3차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발생한 당진 화력 저탄장 자연발화 및 석탄가루 비산 조치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는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는 5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민간환경감시센터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와 주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2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 중입니다. 회의에서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제2차 회의 결과 발표와 2018년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영향 측정 분석 중간보고서, 그리고 최근 발생한 당진 화력 저탄장 자연발화 및 석탄가루 비산 조치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이 이뤄졌습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발전소 주변 총 4개의 지점에서 대기환경 측정을 실시했으며 수질환경 측정은 발전소 내 취배수구 인근에서 실시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대기환경조사 총 7회, 소음 및 악취, 토양 중금속, 해양 취배수구의 수질 발전소 폐수 항목은 총 2회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의 경우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측정한 지점과 환경부에서 관측한 지점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진화력에선 일산화탄소가 의무 측정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자료가 없었습니다. 당진화력의 경우 다량의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고 특히 자연발화 등 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의 특성상 일산화탄소를 측정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타 중금속 중 크롬의 경우 몇 년 전 실시한 성문통정지구 지구단위 지정을 위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유가크롬이 과다하게 검출된 바 있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충남연구원 명형남 박사는 토양 측정 결과 충남도에서 실시한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의 소변과 혈액에서 비소 과다 노출 소견이 나와 발전소와의 연관성 등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당진 화력 내 저탄장에서 발생한 자연 발화로 인해 유해가스 발생 등 피해를 입은 사태에 대해선 향후 자연 발화 이해 및 방지 개선 대책 워크숍 및 현장 견학,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전소는 상황 발생 시 즉각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주민환경 민원 신고 화상 인터폰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당진화력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의 차량과 배추 등의 검은 재들이 쌓이는 문제에 대해선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배추 등에서 검출된 비산먼지의 성분 조사를 의뢰했고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속한 사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진화력은 이에 주변 마을 김장 나누기 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 저탄장 자연 발화 및 석탄 비산 재발 방지 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18년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사업 및 결산안과 2019년도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기구 사업 및 예산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도 이뤄졌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당진시 농업인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2018 당진시 농업인 송년회 밤 행사를 송악 웨딩타운 하늘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당진시 농업인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기재 시의회 의장, 정상영 부의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이 바쁜 행정감사 일정 속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년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모두가 맘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전달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를 더욱 따뜻하게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약 300명의 농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별로 경품 추첨, 그리고 노래자랑 등이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농업인들은 함께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가 됐다며 2018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송년회 밤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연말을 맞아 직장 회식이다 송년회다,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연이어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음주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하고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 반대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넘쳐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줄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당진에서 발생한 승용차 이중 추돌 사고와 앞서 11월에 발생한 서산 뺑소니 사고, 그리고 신평면 한식당 파손 사고 역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이 중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604건으로 한 달 평균 4.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집계된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2명 중 1명꼴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속만 피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단속 앱까지 등장하며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을 실행하자 실시간으로 음주 단속 지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음주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20-30분마다 단속 지점을 옮겨가며 단속을 실시하는 강경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 없이 단속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강력한 법의 제재와 단속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고취되어야 할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의식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서는 시의회가 당진시 지역 내 불균형적인 발전과 최근 불거진 당진 시립합창단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제대로 집행됐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의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먼저 첫날에는 기획예산 담당관, 정책개발 담당관, 감사법무 담당관과 홍보정보 담당관 순으로 행감이 진행됐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의 질의응답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항은 바로 지역 불균형 발전이었습니다. 당진시의회 정상영 부의장은 주거, 교육,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당진에서 외부 지역이 아닌 당진 시내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롯데마트에서 송산간 도로에 300억이 투자됐다며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읍이나 면 같은 작은 지역으로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무위원회 최연숙 부위원장은 신평은 상대적으로 초, 중, 고, 대학까지 교육이 굉장히 잘 발달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의시설들이 당진 권내에 몰려 있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래된 젊은 부부들의 수건 사업인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시의 인구가 적정치 않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 공모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정책개발 담당관의 경우 이번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3년 만에 폐지되는 부서입니다. 시의원들은 3년 동안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감사법무 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당진시립 합창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진시립 합창단은 2017년 중순부터 지휘자와 부지휘자가 갈등을 빚던 중 지휘자가 부지휘자의 말을 몰래 녹음할 것을 단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부지휘자 또한 지휘자의 재임용을 막기 위해 이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합창단원들이 불안감에 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창용 의원은 당진시는 지휘자와 부지휘자 모두에게 해초간을 내렸음에도 지휘자는 출연정지 1개월, 부지휘자는 경고의 징계를 받아 운영위 내부회의 속에서 징계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진시립합창단이라는 단체에 지역 본토 세력, 종교, 매스컴 등 모든 것들이 개입돼 있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상현 위원장 역시 현재 문제를 일으킨 지휘자와 부지휘자 그리고 단원들이 모두 같이 있는 상태라며 이 상태로 합창단이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행감의 홍보정보 담당관에게는 CCTV 설치 확대와 드론 카메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김명회 의원은 당진 시내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된 CCTV에 대해서는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서문리 사각지대 쪽에 CCTV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종현 홍보정보 담당관은 서문리 사각지대의 경우 개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다시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설치를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영은 의원은 시가 소유한 2개의 드론이 올해에 6번 정도만 운영돼 활용도가 매우 낮다며 고가를 자랑하는 드론이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매우 적은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편 4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2일까지 9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얼마 전 당진 기지시의 한 자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기지시 한 자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경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대 주변에는 농약병 등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당진경찰서는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영수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영어,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 표준 점수 최고점이 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표준 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낮아집니다. 국어의 경우 표준 점수가 150점으로 지난해보다 16점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의 경우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 영역이 132점, 수학 가형이 126점, 나형이 130점으로 집계됐고 작년과 비교해 각각 4점, 3점, 1점이 올랐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